전문권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에서도 비리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자세한 비리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종합경기장 환수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전주시의 계약 이행을 촉구한 건데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지방선거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를 포함한 도내 시장 군수 11명이 수사 대상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낮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며 서늘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비리 유치원들이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유치원 비리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학부모 요구에도 도교육청은 자세한 비리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일부 유치원에 각종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한 공립유치원에서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데도 가족수당을 챙기거나 셋째부터 면제돼서 내지도 않는 학교 운영비를 타내다가 적발됐습니다. A 사립유치원에서는 청소나 외부 강사에 대한 성범죄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도 없이 직원을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B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회계를 원장이 개인 통장처럼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대부분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면서 경쟁 입찰 대신 수의 계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생 한 명당 30만 원가량을 세금으로 지원받지만 이렇게 감사에 적발되고도 개선책을 마련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지적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돼서. 근데 선생님 개선을 해야 되는데 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는데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걸 찾아서 이렇게 뭐라 할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어요. 지난 3년간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은 모두 175개로 대부분의 적발 사항은 예산, 회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화나죠. 저희가 세금이잖아요. 저희 세금으로 다 내서 유치원을 보내고 있는 거고. 지도 감독권이 있는 전북교육청은 미온적입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3년간의 감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 대신 위반 제목만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은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전라남도가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지금 도교육청은 학부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치원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좀 더 상세하게 공개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이 같은 학부모들의 요구에 어떻게 응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개발 방식으로 오랜 논란을 빚고 있는 종합경기장 환수 방안이 처음 공식화됐습니다. 전주시의 계약 이행을 촉구한 것인데요. 환수 자체가 해결책이 될 수 없어서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 첫날, 최영일 의원은 전주시가 도에서 양해받은 종합경기장 개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따졌습니다. 경기장을 개발할 경우 대체 체육시설을 짓도록 한 이행 각서까지 있는데 13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은 아무런 지적도 없이 주민들의 피로감을 크게 달했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악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송하진 지사는 종합경기장 문제는 법적인 사안으로 협의나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적 검토를 전제로 계약 해지는 물론 환수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끝까지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적당한 시기에는 환수 방안도 검토해보겠다.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을 두고 재정 투자를 통한 공영 개발로 대립해온 전주시에 최후 통첩성 발언을 한 겁니다. 전주시가 대체 체육시설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대화도 없다는 점까지 분명히 했습니다. 조건들이 맞는 쪽으로만 간다면 어떤 경우라도 지금도 만나고 협의하고 지원할 생각이 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온다면 저는 만날 수 없다. 개발 방식을 놓고 논란을 빚어온 전주 종합경기장 문제가 계약 조건 이행 여부와 환수 가능성으로 쟁점이 새롭게 더해지면서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환경단체가 새만금 도로공사의 담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북 녹색연합은 새만금 동서남북도로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90% 안팎인 보통 낙찰률보다 높은 99.7%에 이른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 새만금 도로공사는 일괄 입찰 턴키 방식으로 진행돼 낙찰률이 높은 편이고 지난해 조달청 일괄 입찰 평균 낙찰률도 새만금 도로공사와 비슷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유난히 후보자 간 고소 고발이 많았는데요. 공소 시효가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도내에서는 송하진 지사를 포함해 시장 군수 11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송하진 지사는 6월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자신을 소개한 메시지 수천 건을 발송하고 당원들에게는 여론조사 내용을 보냈습니다. 경선 상대였던 김춘진 후보는 송 지사가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며 5건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검찰은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자치단체장들도 수사를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4개 단체장 중에 무려 10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권자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이양로 진안군수는 이미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도내 14개 시군 중 군산과 임시를 제외한 모든 단체장들이 허위사실 유포와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모두 마무리 단계라며 늦어도 다음 달 중순쯤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직 단체장의 경우 언제든 재선거 가능성이 열려 있어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라북도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이 도의회 도정 질의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도의회 황영석 의원은 도정 질의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배제한 이유 등을 따졌고 반대 주민들은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답변에 나선 송하진 도지사는 사업 추진 일정에 쫓겨 주민 설명회 등이 빠듯했지만 혁신밸리 조성 과정에서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령농이 쌓아놓은 농협카드의 포인트가 해마다 80억 원가량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종회 의원은 지난 5년간 401억 원 상당의 농협카드 포인트 가운데 절반은 정보 취약계층인 50대 이상의 포인트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들 고령농에게 포인트 현금화나 결제대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홍보하거나 환급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체전이 벌써 중후반에 이르면서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투혼도 빛나지만 경기장 밖에서 봉사와 응원을 펼치는 이들도 대회 소중한 조연들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경기장 앞에서 대회 개막 당일부터 음료수 제공과 길 안내 봉사에 나선 자원봉사자들. 매일 10여 명 안팎으로 조를 이뤄 오후 늦게까지 외지인들에게 상냥한 인사를 건네며 친절한 시민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2,100명 정도 되는 익산시의 자원봉사자들이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마다 내 생애에 전국체전을 맞이한다라는 그 기쁨과 사명감 속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장 관람석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동네 응원단이 지정 선수단을 목청껏 연호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선수단이지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이 지역에서 처음 맞는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는데 한마음을 보탰습니다. 2,010만 명이 골고루 배치돼가지고 열심히 응원 도구도 저희들이 이제 지원도 받지만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해가지고. 익산시청 공무원들도 밤낮 없이 체전 준비와 경기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주차 관리, 거리 질서 유지와 의료 지원 등 각 분야에서 안전체전의 구호가 헛되지 않도록 직원 대부분이 현장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회가 어쨌든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중요하다. 4천여 자원봉사자와 서포터즈, 1,700여 공무원들이 주 경기장과 보조 경기장 곳곳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지역 발전과 화합에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체전의 숨은 일꾼들의 노고가 더욱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국체전 엿새째를 맞아 전북 선수단은 종합득점 2위 수성에 나섭니다. 전북 선수단은 어제 세단뛰기와 탁구, 수영에서 금메달 3개를 수확해 종합득점 2위에 다시 올라서며 순항을 이어갔습니다. 전북은 오늘 펜싱 남구와 남일, 여구와 여일반부, 그리고 탁구와 전국 복싱 등에서 결선을 치르게 돼 개최지 2점에다 선수 개인들의 투혼이 합쳐진다면 기대 이상의 경기력이 예상됩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 전주 개인 택시들이 내일 하루 운행을 중단합니다. 전주시에 등록된 개인 택시는 전체 택시의 60%인 2,300여 대로 기사들은 내일 예정된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운행을 중단한다고 전주시에 알려왔습니다.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 돈을 받고 카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처음으로 공약사업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관심이 높습니다. 군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소식 유룡 기자입니다. 고창군이 공약사업 실현을 위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고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확정한 5개 분야 52개 사업을 주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군은 토론회에서 주민들이 제시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거리 조성, 인구 늘리기 대안 등을 추가로 검토해 이달 말 홈페이지에 최종 공약 사업을 확정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견을 반영해서 공약을 확정 짓는다고 하니까 관심도 더 가고요. 고창군 발전에 힘을 보탠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우리 군의 변화하는 모습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군산시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공교육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공교육 정착과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시급한 교육복지 등 평생교육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군산에는 1,6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발달장애 성인은 1,276명에 달합니다. 완주군이 외식업소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업소 50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컨설팅은 외식업 전문 컨설턴트가 음식의 맛과 메뉴, 고객 서비스, 위생 등 업소 전반을 진단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거나 와일드푸드 축제에서 개발된 메뉴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완주군 도시 먹거리 협약 이행과 연계하고 완주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애용하는 외식업소가 양성되기를 바랍니다. 진안군이 가야문화유산과 대량리 제동유적 조사 성과를 소개하는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내년 1월 20일까지 진안 역사박물관에서 황산리 고분군과 와정유적에서 출토된 삼국시대 토기를 비롯해 대량리 제동유적의 조사 성과와 수습 유물 등을 선보입니다. 진안 지역은 용담댐 수몰지구에 대한 발굴 조사를 통해 황산리 고분군 등이 드러나 가야 문화의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탄소기술 공유를 통해 실용화 방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어제 제1회 KC 테크데이를 열고 재활용 탄소 섬유 회수 방법 등 81건의 특허 기술을 국내외 전문가와 기업인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기술원은 기술 이전 지원과 관련해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일본 탄소 전문가 특강도 마련했습니다. 국민연금이 123조 원의 국내 주식을 운용할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투자 실무 15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주식 운용 실장을 공개 모집해 다음 달까지 임용 절차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본부장 인선을 완료한 데 이어 전체 자산의 19%인 국내 주식운용 전문가 영입을 추진하는 등 기금본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전기와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가구당 최대 14만 5천 원까지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이용권은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를 맞아 보건당국이 독감 예방접종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독감 유행 시기인 오는 12월부터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따라 생후 6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의 성인은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에 해당 시군의 대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어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과 관련한 홍성임 의원의 질의에 현재 도내 4개 시군이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기념일 제정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도내 시군의 수용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공정한 행정 절차를 강조한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산비탈에 우후죽순 늘어난 태양광 설비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시설 가운데 토사 유실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확인된 곳은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5군데로 전국 286군데의 2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나무 재선 충병 방제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군산과 익산 등 도내 6개 시군에 소나무 재선 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매개충인 하늘소가 성충이 되기 전인 내년 3월까지 방제 작업에 나섭니다. 방제를 위해 재선충병 발생 지역 소나무의 반출이나 이동이 금지되고 피해 확산 경로의 나무는 예방접종이 이뤄집니다. 고용 산업 위기 지역인 군산에서 실업자와 구직자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는 오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부부 리모델링, 행복에 물들다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결혼과 가족의 가치와 배우자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해 힐링 시간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희망자는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예인들의 공연과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축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뮤지컬 인형극이 오늘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마련됩니다. 순국선열의 희생 정신을 표현한 초대전이 오늘부터 23일까지 문화공간 기린미술관에서 열립니다.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위더스가 내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정기연주회를 갖습니다.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마련한 정기연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라도 천년을 축하하는 전야제가 오늘 풍남문 일원에서 타종식과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됩니다. 고창군의 대표 축제인 고창 모양성제가 오늘부터 닷새간 읍성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는 완주군 그랜드 취업 박람회가 오늘 군청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익산 시민대학 제12강좌가 오늘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행복의 비결이란 주제로 운영됩니다. 5개 자활사업단에서 생산된 각종 제품들을 홍보, 판매하는 장터가 내일 군산시청 야외 공간에서 열립니다. (10월 17일)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낮 기온이 대부분 20도 아래로 떨어지며 다소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 20도, 김제 18도, 동북권은 무주 18도, 장수 17도, 서해안권은 군산 18도와 부안 19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